3페이지 사례 2번 풀겠습니다. 사례 2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사례 2번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사례 2번도 재고자산에 관한 겁니다. 문제 1번 전체가 다 재고자산에 관한 거고 사례별로 조금 다른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례 2번 링크. 회계실 목록 1번 재고자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역시 예제 2번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예제 3번 원가 흐름의 가정, 선입선출법, 파이포, 라이포, 구입선출법, 가중평균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사례 2번. 사례 2. 다음은 주식회사 국세의 200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월 1일에 기초재고는 50개가 있었고요. 수량은 50개가 있었고 하나당 단가는 500원짜리였어요. 3월 2일에 매입을 했고 100개를 한 개당 510원에 사왔어요. 4월 5일에 팔았어요. 매출이 있었고 70개를 팔았습니다. 7월 12일에는 매입이 있었네요. 80개를 사왔는데 550원에 사왔고 12월 20일에도 매입이 있었어요. 100개를 560원에 사왔고 12월 25일에 매출이 220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가 있네요. 흘러갔고 자, 물음을 볼게요. 양거래 1번. 계속기록법이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국세의 2001년 말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계속기록법이면서 선입선출법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제가 엔드 표시했죠. 자,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중에서는 뭐? 계속기록법, 원가 흐름의 가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중에서는 뭐? 선입선출법, 파이포를 적용한 거야. 계속기록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의 2001년 말 기말재고자산을 계산하시오라는 게 문제 1번. 문제 2번은 계속기록법이면서 어떻게? 원가 흐름의 가정은 뭐? 평균법, 가중평균법이 평균법이에요. 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국세의 2001년 말 기말재고자산을 계산하시오. 자, 단 평균 단가 계산 시 일자별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자연수로 산출하시오. 요런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려서 자연수로 계산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나서 보겠습니다. 풀이 오른쪽으로 오세요. 사례 2번 풀이 하는데 자, 1번 계속기록법이면서 선입선출법이죠. 인 경우 요렇게 두 개가 섞였을 때 어떻게 푸냐고요. 여러분 계속기록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계속기록법은 뭔데요, 여러분? 수량, 퀀티티, Q를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어. 다시 잠깐만 정리하면 계속기록법이라고 해서 매출이 있을 때마다 매출 원가를 그때그때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재고자산이 빠지는 걸 계속 체크하는 법, 계속 기록하는 법이 있고 실질재고조사법, 기중에 매출이 일어날 때는 매출 원가에 대한 분개를 하지 않다가 기말에 창고를 실제로 재고를 조사를 해서 여기 있는 거 말고 창고에 있는 실제 재고에 있는 애들 말고 나머지는 팔렸구나 라고 팔린 수량을 체크하는 게 그 방법이 실제 재고조사법이죠. 제가 지금 짧게 정리했는데 요거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재고자산 워크북 가셔가지고 공부하세요. 모르시는 분은. 자,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중에서는 계속기록법을 선택했대. 수량 결정 방법으로 계속기록법을 결정했어요. 우리 회사는 채택하고 있어요. 여기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이제 P, 우리가 수량은 여기를 결정했으니까 이제 필요한 게 여러분 단가, P, 프라이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뭐 있었어요? 아까 봤듯이 선입선출법 있고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 조금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때는 후입선출법이 있었는데 후입선출법은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는 알아두면 좋지만 우리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따로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개별법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그거 얼마에 사왔니? 요건 500원에 사왔니? 2번은 얼마에 사왔니? 530원에 사왔니?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개별법은 여러분 하나하나 다 그냥 개별적으로 세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선입선출법 그리고 사이에 후입선출법 있고 평균법 요 세 개를 보통 하는데 그 중에 선입선출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Q 정하는 방법과 P 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 개를 섞어 쓴다는 거야. 맞죠? 됐어요. 요때 어떻게 하느냐고 한번 흘러가면 돼요. 요걸 한번 볼게요. 1월 1일에 여러분 50개가 있었죠. 자, 왼손 보세요. 잠깐만요. 1월 1일에 50개가 있었고 500원짜리였어. 3월 2일에 여러분 100개를 사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꺽쇠 표시하고 하는 거는 100개를 사오고 난 후 이 날짜의 특정 일자에 있었던 사건을 반영하고 나서의 잔고야, 잔고. 수량이라고. 잔수량이야, 잔. 아시겠죠? 재고가 50개 있다가 100개 늘어났으니 150개가 됐다는 말이에요. 안 어렵죠? 맞습니다. 4월 5일. 4월 5일에 여러분 70개를 팔았어. 매출이 70개가 있었으니까 재고가 70개가 팔려 나간 거죠. 없어졌잖아. 마이너스 70개. 하고 70개를 팔고 나니까 150개에서 70개를 빼니까 여러분 몇 개가 남은 거예요? 80개가 남았어요. 자, 여러분. 흐름부터 잠깐 쭉 하고 설명드릴게요. 7월 12일에는 매입이 80개가 있었어요. 원래 기존에 80개가 남아 있었는데 80개를 더 사왔으니까 7월 12일에 80개 매입하고 난 후에 재고는 160개다. 12월 20일에 매입 100개가 있었어요. 추가로 100개를 더 사왔어. 기존에 160개가 있었는데 100개를 사와서 260개가 됐습니다. 260개가 됐고 12월 25일에 220개를 팔았어. 이 중에 260개 중에 220개를 팔았어요. 그럼 남은 거는 40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요렇게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지. 기초에 몇 개가 있었고 매입이 있을 땐 더해주고 매출이 있으면 빼고 요런 흐름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꺽쇠 표시하셔가지고 잔여 수량을 항상 체크해준다. 기말 재고는 40개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됐죠? 기말 재고는 40개예요.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록법은 뭐라고? 매출이 있는 시점, 우리가 최초 매출은 4월 5일에 있었죠. 매출이 있는 시점, 그때마다 뭘 계속 기록한다고? 매출 원가를 그때마다 기록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빠져나간 거를 그때마다 기록을 해야겠죠. 그게 계속 기록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여러분 단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먼저 들어온 친구가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파이퍼죠. first in, first out에서 선입선출법. 자, 요거 두 개를 섞어요. 그럼 매출이 있을 때마다 계산을 해보면 돼. 자, 여러분 얘가 복잡하게 보라색으로 적어뒀는데 한번 볼게요. 4월 5일에 여러분 70개를 매출했죠. 4월 5일에 70개가 매출이 있었는데 이 70개 매출은 먼저 이 50개, 100개에 대해서 150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70개가 팔렸죠. 선입선출법이니까 이 150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1월 1일자 50개, 3월 2일자 100개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있었던 50개, 1월 1일 즉 50개 팔리고 남은 20개는 3월 2일자 100개 중에서 20개가 팔린 거야. 앞에서부터 채워나가면 돼요. 안 어렵죠? 4월 5일 70개의 매출은 1월 1일 먼저 들어있던 친구 50개가 팔리고 3월 2일 재고 20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는 흐름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린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4월 5일에 있는 잔여 재고는 80개잖아. 150개에서 70개가 팔려고 남은 게 80개니까 이 80개는 그러면 잔여 재고는 어떤 거예요? 이 둘 중에. 그죠? 3월 2일 거지. 3월 2일 거는 20개만 팔려 나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남아있는 80개는 전부 다 3월 2일 거라는 거예요. 맞죠? 3월 2일 매입분 80개가 지금 남아있구나, 이 80개는. 요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계속. 80개가 3월 2일께 남아있는 상태에서 7월 12일과 12월 20일에 추가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옆에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7월 12일 잔여 재고는 160개인데 이 160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3월 2일 매입분 80개와 510원짜리 80개와 7월 12일 매입분 80개 550원짜리 80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다음 12월 20일에 100개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자, 560원짜리가 100개 추가로 들어와서 총 재고는 260개야. 이 260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12월 20일의 잔여 재고 260개는 3월 2일 매입분 510원짜리 80개와 7월 12일 매입분 550원짜리 80개, 12월 20일 매입분 560원짜리 10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260개는. 맞죠?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 매출이 일어나요. 매출이. 12월 25일에 매출이 일어납니다. 중요해요. 보세요. 220개. 기존 재고가 260개인데 220개가 팔렸으니까 40개가 남았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이 220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라는 거예요. 보세요. 12월 25일 매출 220개는 어떻게 구성돼요? 요 중에서 앞에부터 먼저 있는 것부터 팔리겠지. 3월 2일 매입분 80개, 7월 12일 매입분 80개, 12월 20일 매입분 100개 중에 몇 개? 60개. 해야 220개가 맞잖아요. 60개가 팔린 거야. 그러므로 12월 25일 잔여 재고 40개는 12월 20 매입분 560원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다 풀겠습니다. 그러므로 X 1년 말 기말 재고는 얼마예요? 금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40개가 남았지?
이 40개 단가는 얼마라고? 방금 560원인가 찾았잖아요. 560원 곱하면 22,400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썼던 거는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하려면 일단 수량을 파악해야 돼요. 아까 흐름대로 이렇게 수량을 파악하면 아, 기말재고는 40개구나 라는 걸 먼저 파악하세요. 그럼 구했지. 지금 개수는 구했잖아. 기말재고 40개 개수 구했어요. 이 기말재고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입선출법이잖아. 단가를 적용할 때 남아있는 거는 거꾸로 항상 생각하세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애는 어떤 애들이에요? 남아있는 애들은 가장 늦게 들어온 애들이겠지. 가장 늦게 들어온 애들이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매입 중에서 가장 늦은 애를 찾으면 되겠죠. 매입 중에서 가장 늦은 게 100개인데 이 40개는 이 안에 다 포함되겠죠. 만약에 120개라 그러면 늦은 게 이 100개랑 7월 12일 매입분 80개 중에 20개 이렇게 구성될 거고, 이건 방금 말한 거는 가정이고 실제로는 40개가 있잖아요. 40개가 있는데 이 40개는 가장 최근에 매입 100개 안에 들어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 40개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해요? 560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빨리 푼다, 실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물량 흐름 40개는 무조건 찾아내야 돼요. 기초에다가 매입도 하고 매출 빠지고 매입도 하고 매입도 하고 매출 뺀 게 기말 재고겠구나라는 걸 파악해요. 40개다. 이 40개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한다? 선입선출법이니까 가장 늦게 들어온 애가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겠구나. 가장 늦게 들어온 100개 중에 40개가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560원을 곱하면 22,400원입니다. 되셨죠? 자, 조금 다르게 이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계속기록법이면서 평균법이야. 계속기록법이면서 평균법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계속기록법이면서 평균법인 거를 여러분 합쳐서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동평균법이라고요. 이동평균법. 자, 계속기록법이 아니고 여기 실지재고조사법이면서 평균법이라면 요건 어떤 방법이다? 총평균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실지재고조사법이 아니고 계속기록법을 하니까 계속기록법이면서 평균법을 적용하는 거는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서 단가가 자꾸 이동한다는 거야. 평균을 자꾸 계속 계산해 주라는 거예요. 이동평균법은 평균 단가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동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좀 계산할 게 많겠죠, 요거는. 한번 볼게요. 1월 1일에 50개가 있었어요. 3월 2일에 100개가 들어왔어. 150개가 됐죠. 여러분, 물량 흐름은 당연히 똑같아요. 끝에 40개가 기말재고로 남는 건 똑같아요. 40개. 요 단가가 지금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40개는 파악했고 기말재고로 구하려면 요 단가를 우리가 파악해 볼게요. 이동평균 단가를 찾는 거예요. 3월 2일에 이동평균 단가는 여러분, 자,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기존에 1월 1일에 있던 게 50개 곱하기 500원이죠. 요 왼쪽에 쓰세요. 이걸 나눠서 우리가 요 평균 할 거니까 분모에 50개, 분자에 50개 곱하기 500원 하고, 새로 들어온 거 100개가 510원이잖아. 그러니까 100개 분모에 더해주고 분자에도 100개 곱하기 510원 더해줘. 요렇게 해서 분자의 합을 분모의 합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3월 2일 시점의 이동평균 단가가 나와요. 507원. 507원. 잘했어요. 됐습니다. 4월 5일에 70개가 팔렸어요. 팔렸고 7월 12일에 80개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요때도 여러분 단가를 새로 계산해 줍니다. 자, 7월 12일에 80개가 550원에 사왔어. 기존에 여러분, 기존에는 80개가 남아있지. 150개에서 4월 5일에 70개가 팔렸으니까 80개. 이 80개 단가는 얼만데? 그죠? 우리가 구했잖아. 507원이지. 기존에 있던 80개는 단가가 507원이야. 분모에 80개, 분자에 80개 곱하기 507원 적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산 80개 550원짜리를 분모에 80개 더해주고 분자에도 80개 곱하기 550원 더해요. 이걸 더해서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529원이 나와. 7월 12일 시점의 이동평균 단가는 529원입니다. 12월 20일에 또 매입이 있죠. 100개를 매입했어요. 100개 매입해서 260개가 됐고 단가 560원짜리 560원짜리를 100개 사온 거예요. 자, 이동평균 단가 구하면 기존에 여러분 160개는 얼만데? 529원이잖아 단가가. 요걸 가지고 와요. 분모에 160개, 분자에 160개 곱하기 529원. 그리고 나서 추가로 사온 것들을 더해주는 거야. 분모에는 100개 더해주고 분자에는 100개 곱하기 560원, 100개 곱하기 560원. 이렇게 해서 분자의 합을 분모의 합으로 나눠주면 541원이 나옵니다. 541원. 자, 이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기말 재고 40개의 평균 단가는 가장 최근의 이동평균 단가를 반영하면 됩니다. 40개 곱하기 가장 최근 시점의 541원 평균 단가 541원 더하면 21,640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답 보세요. 사례 2번, 1번은 계속기록법이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에 기말재고 자산 금액은 22,400원, 22,400원, 22,400원이고 계속기록법이면서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말재고 자산 단가는 21,640원, 21,640원 됐습니다. 사례 3번까지 하겠습니다. 사례 3번도 역시 여러분 재고자산이고 보세요. 링크. 사례 3번의 링크. 회계실무 워크북 1권 재고자산 중에서 예제 5.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문제 읽을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국세의 연도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자, 장부의 수량은 1,550개고 실지 재고 수량은 1,230개밖에 안 돼요. 단위당 취득고가는 800원인데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는 750원으로 떨어졌네요. 기초 재고의 금액은 55만원이고 단기 매입한 금액은 122만원이네요. 읽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세의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을 각각 계산하시오. 단, 재고자산 감모의 30%는 정상감모로 간주한다. 또한 국세는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을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풀 거고요. 여러분, 요 마지막 여기 두 줄 있죠. 재고자산 감모의 30%는 정상감모로 간주한다. 까지는 가정이고 요 두 줄. 주식회사 국세는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을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요 교수님이 요 전제를 주는 겁니다. IFRS 국제회계 기준상으로는 정상감모를 매출원가에 넣어라.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비용 처리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IFRS 전 기준은 정상감모랑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넣는 걸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IFRS를 해석하자면 이렇게 매출원가에 넣으라는 규정은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규정을 준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교수님이 주시는 거고 만약에 이 전제가 없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경우도 보통은 정상감모랑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말한 거는 교수님이 다 전제를 이렇게 줄 거기 때문에 자, 주어진 대로 풀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회계실무 기출 중에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를 모두 매출원가에 넣을 수도 있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를 모두 기타 비용으로 한다라고 교수님이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끔 그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중에서 정상감모와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 둘은 매출원가에 포함하는구나 보통 이렇게 알고 전제는 항상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라 라는 겁니다. 자, 사례 3번 풀게요. 사례 3번 여러분 기초재고 요 틀 있죠 틀 여러분 요 틀로 푸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기초재고 55만원 적어요. 단기 매입 그 밑에 단기 매입 122만원 적으면 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재고 더하면 177만원이 나와요. 이게 뭔데? 이 합이 판매 가능 재고야. 우리 회사가 어디까지 팔 수 있느냐? 없는 재고를 팔 수는 없잖아요. 기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랑 이번에 사온 거 이 두 개를 더한 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가능한 최대치의 재고겠지. 그런 의미로 판매 가능 재고라는 이름을 붙여요. 177만 원. 이 177만 원이 차변의 합인데 이 차변의 합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보통은 여러분 매출 원가는 팔린 거고 기말 재고는 안 팔린 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죠. 그죠? 크게 두 개로 나뉘고 판매 가능 재고는 보통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말 재고가 수량도 줄어들었고 금액도 여러분 가치도 줄어든 거야. 취득 원가도 순실현 가능 가치가 줄어든 거예요. 이 경우를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분석하시면 돼. 장부 수량은 1,550개야. 장부 수량은 원래 장부 상의 수량인 거야. 장부에 1,550개가 있어야 돼. 오른쪽. 자, 여러분 가로축을 수량, 세로축이 가로축이 수량, 세로축이 가격이에요. 가격, 프라이스, P, 세로축이 P축, 가로축이 Q축 됐죠? 수량, 퀀티티 1,550개가 원래 있었어야 돼. 근데 실제로 몇 개밖에 없어요? 1,230개밖에 없어. 1,230개밖에 없어. 요만큼이 1,550개에서 1,230개 빼면 여러분 330개죠. 320개죠. 320개만큼이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감모예요. 감모 수량. 감모 수량이 이만큼이구나 라고 하고 평가 손실은 여러분 원래 얼마였는데 단위당 취득원가는 원래 8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로 떨어졌어요? 750원으로 떨어졌죠. 하나당 50원만큼씩 떨어진 거야. 하나당 50원만큼씩 떨어졌어요. 평가 손실이 생긴 거야. 재고자산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이 여러분 50원만큼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분석하고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여러분 여기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부터 찾을게요. 정상감모는 여러분 총 여러분 몇 개였어요? 감모 수량은 전체 320개였어요. 320개 중에 몇 퍼센트가 정상감모로 간주한대요? 30%. 보이시죠? 왼쪽에 30%. 320개 곱하기 30%. 그러면 96개예요. 96개. 96개만큼이 정상감모야. 96개만큼이 정상감모고 요 하나당 가격은 여러분 800원으로 쳐야 돼요. 800원. 지금 수량이 줄어든 것부터 체크하고 여기 800원을 넣는 거예요. 단위당 취득 원가를 넣는 거야. 96개 곱하기 800원 넣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여기 750원 넣으시면 안 돼요.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를 하는 게 곱하는 게 아니고 수량 감소 부분부터 우리가 푸는 거기 때문에 정상 감모는 96개 곱하기 단위당 취득 원가인 800원 하면 여러분 76,800원이 나와요. 비정상 감모는 얼마예요? 자, 320개 중에 여러분 70% 비정상 감모잖아. 320개 곱하기 70% 하면 224개예요. 224개 곱하기 800원 하면 79,200원. 요 보라색은 79,200원인 거예요. 자, 파란색으로 적는 건 여러분 매출 원가를 파란색으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정상감모 76,800원 적어뒀어요. 평가 손실 볼게요.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보는 거야. 감모부터 항상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을 볼 거예요. 평가 손실은 하나당 50원 떨어졌지. 800원에서 750원으로 50만큼 떨어졌고 개수는 1230개에다가 곱해야 돼요. 있지도 않은 1550개하고 차이인 320개. 감모분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을 인식할 가치도 없어. 미리 전부 다 감모에 실어서 없애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감모를 계산할 때 여러분 전부 다 없앴잖아. 우리가 800원으로 없앴기 때문에 실제 있는 1230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감모를 먼저 반영하고 실제 없어진 걸 빼고 실제 있는 1230개에 대해서만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1230개 곱하기 50원 하면 61,500원이에요. 평가 손실은 61,500원. 평가 손실을 매출 원가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늘색, 파란색으로 박스 쳐둘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다 푼 겁니다. 자, 일단 이 매출 원가 위에 원래 이 매출 원가 위에 있는 칸 있죠. 이게 원래 우리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없을 때의 매출 원가겠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없을 때 재고 자산은 얼마예요, 여러분? 뭐랑 뭐를 곱하면 돼? 1550개 곱하기 800원. 장부 수량 곱하기 단위당 취득 원가 이 두 개를 곱한 거. 1550원 곱하기 800원. 이만큼이 원래 있었어야 될 재고 자산이죠. 그치? 그거를 여러분 합계,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똑같으니까 177만 원에서 요 1550 곱하기 800원 곱한 거를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오고 53만 원 나와요. 53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했죠. 지금 하늘색 박스가 매출 원가들이에요. 지금 맞죠? 원래 고유의 매출 원가 53만 원. 그리고 뭐라 그랬어? 정상감모 그리고 평가 손실을 뭐에 더한다고? 매출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했잖아. 이 밑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를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매출 원가 구해볼게요. 매출 원가. 원래 매출 원가 53만 원에다가 지금 정상감모 평가 손실이네요. 요거는 평가 손실 61,500원을 더해주고 정상감모 76,800원을 더하면 668,300원이 돼요. 자, 1번 답. 매출 원가 668,300원. 정답이에요. 됐고. 자, 기말 재고. 여러분, 기말 재고는 장부상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수량 없어졌고 평가 손실도 떨어졌죠. 요만큼이 진정한 기말 재고죠. 맞죠? 수량은 1230개. 금액은 750원. 1230개 곱하기 750원. 한 922,500원. 922,500원이 기말 재고요. 요 안에 있는 요 박스. 요 박스가 922,500원이라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지금 우리 문제 1번에서 사례 1, 사례 2, 사례 3번은 모두 다 재고자산에 관한 문제였어요. 재고자산은 매우 중요하고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초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자, 복습 똑바로 이제 열심히 하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 2번에서 뵙죠.